매거진 TV는 모든 잡지인들의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거진 TV 채널 오픈한 올드먼스를 마련한 조성 선생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오늘 디플로머시 임덕규 회장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디플로머시 회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론계에서 일간지 논설위원도 하고 대학에서 이제 국제법 교수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임병직 장관님께서 독립운동하신 임병직 장관님께서 영어로 잡지 만들어서 세계 정상들을 또는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하면 나라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잡지를 월간 외교 디플로머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간 45주년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상들을 500여 명 만난 사람은 월간 디플로머시 임덕규 뿐이다 이렇게 하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굉장히 제일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만나서 또 제일 이런 중요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아주 보람을 느꼈습니다. 안기금은 그 유엔 총장과의 인연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동안 뭐 여기저기서 무슨 얘기할 적마다 최측근 반 총장하고 최측근 이만무개 이런 식으로 신문에 많이 났었는데 저는 반 총장님하고 최측근이 될 조건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향도 다르죠, 학교도 다르지, 직장도 다르지. 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없고 다만 제가 이제 임병직 장관님께서 인도 대사를 지내셔서 제가 한국 인도 친선회표를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 회장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님이 72년에 외교부 이제 사무관이 해외로 처음 근무를 하면 3등 서해관이라고 하는 건데 3등 서해관으로 72년에 인도 대사관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인도 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이제 뭐 거기서 인도에서 장관급 이상 오면은 환영대회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아마 인도 외무장관이 오셨을 때 아마 모시고 왔던가 싶은데 하여튼 3등 서해관이 이거 반기문 3등 서해관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72년에. 그 이래로 지금 47년 동안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외교관들하고 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 가서 3년, 저 나라 가서 3년 웬만한 친구를 그렇게 오래 친하기가 어려워요. 외교관들은 더군다나. 그런데 반장님하고는 계속 이렇게 저렇게 자주 만나게 됐어요. 딴 이유가 아니라 그런 인도 관계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전혀 우연히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간접으로 장관 추천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3년 3월 초에 인수위 애교 팀장이 저하고 친한 사람인데 돼서 제가 차관하고 놀고 있는 바나목의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내 장관으로 추천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도 좋다고 얘기를 들어보더니 그분이 이제 추천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장관은 결정이 됐고 애교 보좌관으로 청와대에 와 있으면 그 다음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청와대 가서 애교 보좌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10개월 만에 2004년 첫 번째 월요일 날 장관이 되신 거예요. 외무장관이. 그래서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점심 같이 하자고. 그 점심을 제가 얻어 먹었다고.
그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저 반장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유엔 사무총장 출마 선언 한번 해보시오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언하시면 우선 장관을 오래 해먹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3년을 우선 출마 선언만 하면 3년을 우선 장관을 해먹을 수 있다고. 예, 예. 또 당선만 되면 기가 막힌 거라고. 그게 웃겨 헤어졌어요. 저는 이미 이제 그 발타임 유엔 사무총장 커피 안 한 그 사무총장 모두 이렇게 관심이 늘 많아가지고 알고 한국에 왔을 때 다 만나고 어떻게 하면 사무총장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각도 덜 해보고 제가 국제법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국제법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제관계를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데 더군다나 디플로마시라니까 더 그렇고. 그렇죠. 얘기 좀.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됐죠. 그랬더니 웃군이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주 한 애국 대사들이 한 100여 명 있어서 한 10명 어떤 모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슬로바키아 대사한테 마침 무슨 일이 있어서 곧 우리가 만찬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한 10명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에요. 외교관들 끝나고 해고록을 보면 너무 단순하다. 뭐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서 대사 됐을 때 이제 국가 원수들을 만나는 취임장 제정하는 사진이 최고 사진이야 말하자면. 그게 보통 외교관들이 해고록에 쓰는 그런 사진들인데 제일 중요한 사진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거기다가 유엔 사무총장 선거운동을 했다. 그 자체도 재미있고 예, 예. 또 당선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유엔 사무총장 선거운동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걸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외교가의 리셉션이 있어요. 독립기념일. 근데 거기서 일일이 뭐 5명, 10명 만나가지고 반사모를 반기문 사랑 모임을 조직한다는 게 이 시간과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오래 걸리게 생겨서 제가 히트러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이건 좀 방법을 바꿔야겠다 말이야. 우리 반기문 사랑 모임 그러니까 반사모 멤버들은 이 행사 때 하우드유도 하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번쩍 들고 반사모 하자 말이야. 그랬더니 다 동심이 있으니까 예, 예. 좋다고 말이야. 또 부인들도 와 계신데 아니 부인들이 또 다 똑똑하잖아요. 대사 부인들이니까. 예. 또 대사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부인들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리셉션이 있으면 그냥 반사모 그러니까 딴 대사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이 반기문 사랑 모임이라 선거운동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인어서 우리 같이 하자고 그러면 말이야. 좋다고. 다 현직도 외무장관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전부 그냥 반사모가 되고 서울에 있는 100여 명 대사들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리게 되고 저는 또 계속 왕수상 대통령을 계속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2005년이니까 이제 사우디 왕 만나가지고도 반사모 좀 하자고 또 이제 꼭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 나오도록 그거 좀 하자고 말이야. 그러니까 좋다고. 특히 이제 인도 수상을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인도 수상이 이제 2005년 4월달에 가서 만났어 제가 네. 싱 수상. 반기문 장관이 인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위가 인도 사람이다 말이야. 왜냐면 그 인도에서 외교관 생활할 때 딸하고 이제 그 인도 사람하고 청년하고 이제 친해가지고 사위가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오는 거나 인도에서 사무총장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적스러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염려 말라고 말이야. 예? 현직 수상이 그 직전 수상하고 제가 굉장히 친했어요. 라오 수상이라고. 그 싱 수상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또 뭐 사우디 왕 만나가지고 또 반사모 멤버가 돼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 보니까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는 예, 그건 이제 한국에서 이건 딴 얘기지만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만나는데 고르바초프 대통령 이마에 점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이마에 점이 말이야 이 한반도 우리 한국 지도 비슷하다 이게 왜 그런지 아냐고 말이야. 왜 그러냐 그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일을 좀 하라 이런 숙명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남북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고 그랬더니 막 하겠다고 웃고 이제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제 계속 만나고 다니니까 왕수상 대통령들이 다 반사모 멤버가 된 거예요. 요거는 저기 그 총장 당선되신 후에 이제 총장. 유엔 사무총장 네 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환영대회 할 때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환영대회 하는 건 여기도 이제 환영대회 2006년 2006년에 당선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10년간 5년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2008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환영대회 하는 거고 모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또 커피 안한 그 당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죠. 그 5월달에 2006년 10월달에 이제 투표를 해요.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합해서. 그런데 5월달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 커피하는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고 외무장관 때 그러니까 장관이 사무총장을 위해서 만찬을 하시는데 이런 순간적으로 이제 리셉션을 약간 하는데 제가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본인이 위대한 건 기본적인 거고 못지않게 중요한 건 위대한 후계자 선택 능력이 있어야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이야. 커피하는 사무총장이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 만약에 반기문 장관을 후계자로 선택만 한다면 틀림없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건 확실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 좋은 소리니까 서로가 이제 기분 이런 장면이야. 웃는 장면.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만장일치로 결과적으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되셨죠. 그것은 뭐 한국은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나오기가 어려운 나라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단이 돼 있고 또 유엔 사무총장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적이고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해야 하는 그런 나라에서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국처럼 분단돼 있고 우리 스스로 문제가 많은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거죠. 일반론으로 볼 때. 그러나 저는 그걸 전부 우리 이 디플로마시를 통해 가지고 왜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돼야 하나,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썼죠. 뭐냐면 난 사모관 때부터 안단 말이야. 평생 동안 성격이 이렇게 훌륭하고 또 그냥 그 자당님이 지금 100세가 되셨는데 뭐 얼마나 효자인지. 저는 세계적으로 이게 효도 운동을 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아주 굉장한 효자고 애국심이 강하고 아주 평화를 창조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말이야. 그런 얘기를 계속 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겨를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 저는 계속 또 대통령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뭐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조를 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발전이 많이 돼 있어서 한국에서도 뭐 나와도 괜찮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때 분위기는 북한에서도 말은 안 했어도 한국에서 뭐 사무총장 나오는 거 뭐 괜찮겠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북한에서 극단적으로 반대해가지고, 반대하면 뭘 반대할 수 있냐면 거기는 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앞장 세워가지고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막 그냥 한국에서 나오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했으면 힘들 뻔했죠. 그러나 일체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런 건 뭐. 근데 이제 이 재선될 때는 5년 후에, 재선될 때는 이제 2006년이 이제 재선인데 2011년 이제 재선인데, 그때는 1년 전에 이 룰라 대통령,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1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선언했어요. 여담의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자기가 나간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5월 달에 했는데, 그 이제 10월 달에 한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마침 이 룰라 대통령이 한국에 참석하러 왔어요. 그 만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만났거든. 그러니까 웰컴 환영한다고 하면서 유어 베스트 프렌드, 그 친한 반기문 총장하고 베스트 프렌드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근데 내년에 베스트 프렌드가 재선거 출마하는데 말이야. 베스트 프렌드면 그렇게 친한 친구 같으면 앞장서서 선거운동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 걱정할 거 없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좋겠다고. 출마하지 말라 소리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하겠다고 말이야. 그럼 내가 본인한테 얘기하겠다고 말이야. 이런 말을 그랬더니 하라고. 그 이튿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사무총장한테.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룰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담 선거 때 앞장서 선거운동 해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고맙다고 전화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선거가 그냥 끝나버렸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만장일치로 그냥 아무 후보자 없이 만장일치로 재선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들었는데, 반총장한테 들었는데,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 김정일 위원장이 축전이 왔더래요. 재선되고.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게 아주 본인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게 다 이제 그때부터는 참 본인의 실력이지 뭐 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제가 그 외국 정상들 많이 만나셨고, 특히 잊지 못할 비화라든가 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딱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한두 분 예를 들면, 저는 이 장쩌민 주석인데, 이분이 장쩌민 주석입니다. 중국에. 늘 저는 제 법 중에 이제 국제법을 택한 것도 우리 조국 통일에 좀 더 도움이 될 법이 뭔가 생각해서 제가 국제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또 국제 활동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쩌민 주석은 이제 서울서 만나는데, 제가 만나서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쩌민 주석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주석이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존경의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보면, 제 밥 먹고 제 일만 하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결국 제 밥 먹고 남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게 존경의 원리인데, 아무리 큰 나라의 주석이라도
중국만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중국 국민한테 존중받는 건 틀림없지만 세계적으로 존중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장제민 주석께서는 아주 행복한 입장이십니다. 왜 그러냐고. 이웃 나라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 하면 되겠냐고. 95년에 만났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한국에 가보니까 경제 발전 잘 돼 있고 북한 도울 능력도 있고 도울 마음도 있더라. 한 대 때리면 두 대 맞을 분위기인데 말이야. 무력 통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중간 역할 할 테니까 남북 평화 정착을 하자 말이야. 그래서 장제민 주석 노력에 의해서 남북 평화 정착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건 노벨 평화상 틀림없단 말이야. 그 노벨 평화상 타시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아주 첩경 이렇게 지름길이 되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임덕규가 앞으로 장제민 주석께서 하루속히 노벨 평화상 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덩치가 큰 분인데 퍼뜩 일어나더니 말이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통일권을 만들었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또 사우디 그 후에 이제 이 사우디 왕을 또 만나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아니 사우디 와 보니까 중동에서 왕중의 왕이 되신 것은 제가 발견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왕이면 세계적인 왕이 한번 되어 보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비슷한 논리로 한국 평화 정착을 앞장서 가지고 성공하면 노벨 평화상 타신단 말이야. 그러면 세계적인 왕이 되는 거라고 말이야. 전을 받고 노벨 평화상 타고 꼭 노벨 평화상 타시기를 기원하겠다고. 한국 통일에도 크게 좀 기여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퍼뜩 일어나더니 또 악수라고. 그런 저는 세계 정상들을 우리 통일군 평화 정착하는데 앞장서도록 그런 역할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만델라 대통령은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대통령 끝나고 한국에 오셨을 때 만나는데 제가 이제 81년부터 논산공주에서 국회의원 했어요. 근데 84년에 제네바에 가서 이제 한국 대표로 제가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연설을 이제 보통은 자기 나라 위에서 이제 연설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 그런데 이제 저는 국제관계를 알기 때문에 국제회의 나가서는 자기 나라 위에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뿐 아니라 또 국제사회에서 문제 되는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게 국제회의거든.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뭐라 했냐면 그때 84년에 만델라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건 난 몰랐지만 그러나 어쨌든 거기 이제 인종 차별 정책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을 그걸 철폐하라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연설문을 우리 이제 책에 실었죠. 영어로 이제 연설문. 그 후에 이제 대통령 끝나고 한국에 오셨어요. 2001년에. 그 제가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 이제 우리 책에 나온 것을 직접 보여드렸더니 말하자면 자기는 그 당시 투옥도 했어요. 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그냥 눈물을 팍 흘리면서 말이야 너무나 감격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제가 세계적인 민주투사, 국제적인 민주투쟁을 한 셈이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그런 보람이 있었고 저는 또 늘 남북 평화 정착 여기에 제가 굉장히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82년에 남북 우리가 총리회담이 시작이거든요. 남북 총리회담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이범석 외무장관 국회에서 외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남북이 회담이 일치 안 할 때인데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뭐 하면 좋냐고. 북한은 지금 그때 이제 남북 문제는 뭐 3자 회담 이런 게 있었어요. 남북한하고 미국하고 그 키신저는 올린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미국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건 틀림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빼버리고 우리끼리 만나자. 남북한만. 우리끼리 만나자 그러면 그거 못한다고 못할 거라고 말이야. 한번 강하게 한번 제안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범석 장관이 아주 배짱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자 해가지고 82년부터 10년 동안 남북 총리회담 했잖아요. 그런 시작을 제가 이제 국제회의 가서 IPU 가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외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남북 총리회담 만들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84년인데 그때는 이제 제네바에 가서 이 북한 대표들인데 여운형 씨 딸 여연구 국회 부의장입니다. 북한에. 대부분 저기 안경을 쓰셨네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좀 암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여기는 나중에 부총리 지낸 강석주라고. 예. 북한에. 예. 그 다 이제 북한 대표들이에요. 저만 빼놓고는. 처음에는 악수도 안 해주더라고. 그 악수를 뭐 억지로 해가지고 그 악수 반응이 괜찮은 사람 이렇게 너댓 명 차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친해서 17명 대표들하고 다 친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85년에 또 만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남북 국회회담을 제가 만들어서 한 10년 했을 거예요. 남북 국회회담. 남북 총리회담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제가 정치하면서 이제 한 보람이 있고 늘 어쨌든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그런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수상이에요. 마하틸 현재 다시 수상을 그만뒀다가 15년 전에 수상을 아주 잘 했는데 그 당시 이분 정책이 뭐냐면 Look East Policy라고 해가지고 동방 정책. 동방의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건 코리아다. 그러니까 한국을 따라가자 이런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그렇게 지금 그만큼 이렇게 발전시켜 놨어요. 근데 15년 동안 이제 후배들이 쭉 했는데 좀 더 해달라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93세에 다시 지금 또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여기는 이제 독일 통일을 주도한 브란트 수상이고 또 이제 저쪽은 또 에하르트 수상. 예. 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실은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계적으로 효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 디플로마시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20세기의 서양의 최고 석학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토인비 교수, 영국의 토인비 교수. 그래서 73년에 토인비 교수를 일부러 만났습니다. 영국 정부 초청으로 갔는데도 만나주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당했는데 제가 인도하고 이런 인연이 많아서 인도 국회의장한테 영국에서 런던에서 전화해가지고 토인비 교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 다음날 만나서 그러니까 73년 9월 14일 오후 3시에 이제 만나 뵀는데 제가 한국의 그 효사상, 경로사상, 가족대도 이런 것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드리면서 후에 한국 효사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한국의 효 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말이야. 한국에서 영원히 보존할 뿐 아니라 서양에 와서 꼭 캠페인을 벌려달라.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같이 캠페인은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근래 환경부 장관 지낸 이제 이만희 장관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여러 사람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일본의 대석학이 아놀드 토인비 교수하고 대화한 내용을 있는데 아주 신기한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하면 토인비 교수를 만나서 일본 대석학이 토인비 교수를 만나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토인비 교수 말씀이 한국에 효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인류의 미래는 한국의 효사상대로 가면 뭐 해결이 다 되게 돼 있다. 한국의 효사상대로 하라 말이야.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장관 얘기가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그런데 도대체 토인비 교수가 한국의 효사상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신기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딴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73년 9월 14일 오후 3시에 정부 초청으로 가서 토인비 교수를 만나서 한국 효사상에서 설명을 한 후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반응이 나왔다. 한국의 효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아주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영원히 보존할 뿐 아니라 서양이 와서 캠페인을 벌려달라.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불과 1, 2년 내에 돌아가셔서 캠페인을 못했지만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만희 장관이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아주 축하한다고. 아니 위대한 제자를 만들어놔서 효사상 제자를 만들어놔서 토인비 교수를 축하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저 서양의 최고의 석학이 20세기 최고 석학이 토인비 교수라면 동양의 최고 석학은 임어당 박사입니다. 임어당 박사. 예. 이분은 아주 동양의 최고 석학. 중국이죠. 예. 여기는 대만입니다. 예. 아주 이분이 저 다 부부간에 하버드 출신이고 미국에서 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칼럼을 많이 써가지고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동서양의 최고 석학들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죠? 네. 예. 그 국회의원 시절 예. 그 의정 활동가 네. 잡지 협회 활동 사항을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잡지 협회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잡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이 좀 현실보다는 너무 동떨어지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잡지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너무 박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뭘 했냐면 잡지협회 그 회장님하고 그 조 회장님 계시는데 그 회장님하고 부회장이 누구냐면 신앙세계하는 최재분 부회장 몇 분을 모시고 문공부 장관실에 이제 갔어요. 가서 아니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왔다고. 그 여기 잡지협회 회장 아무개 조 아무개라고 여기는 최 아무개 부회장이시라고.
너무 일간지 중심으로 지금 문공부 운영을 너무 일간지 중심으로 하는데 잡지협회 회원들도 많지만 이 역할이 얼마나 큰 건데 좀 관심을 좀 돌리시라고. 그랬더니 그동안 보면 행사 때 보면 뭐 문공부 뭐 과장만 나오는 거야 그때 늘. 그러니까 장관 아니면 차관이 나와야지 말이야. 나오지. 예? 적어도 대수으면 장관이 나오죠. 부득이 할 때는 차관도 나오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너무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더러 장관도 나오고 뭐 그런 역할도 해도.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지원도 전부 일간지 중심으로 하는데 잡지협회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 당시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7조, 지금은 470조인데 47조인데 1억 얻었어요 그때. 예? 처음 그 잡지협회 지원 시작을 그때부터 이제 1억인가요? 1억 그때 1억. 그게 몇 년도 됐어요? 그러니까 81년인가 2년인가 그렇습니다. 예. 80년대 초. 80년대 초죠. 예, 80년대 초에. 그래서 뭐 어떤 분 공개적으로 어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 지금 언론 지능재단이요? 예? 지능재단 재단 그 회장이 어떤 유명한 언론인데 사장하던 분인데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아니 거기는 왜 일간지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냐고. 잡지 옆에 잡지 기자들도 유학도 보내고 좀 하지 왜 일간지만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언론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니 일간지만 언론이냐 말이야. 그럼 뉴욕에 미국의 뭐 타임지니 뉴스기 언론이 아닌가 말이야. 아니 언론은 개념도 모르는 분이 그런 책임을 맡고 있으면 되겠는가? 예? 빨리 마음을 고치던가, 아니면 그만두던가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좀 했죠. 큰 업적을 남기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잡지협회를 갖다가. 아니 그뿐 아니라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약간 할 수 있었던 건 잡지진흥법 만들 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어요. 초창기 진흥법. 예. 통과시킬 때. 예. 그때 이심 회장이 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좀 이제 임 회장이 맡으면 좋겠다. 맡아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맡아가지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 뭐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마침 제가 이제 또 그 내용도 알 뿐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현역은 아니었지만 뭐 동료 후배들이 이게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통과되는가 제가 조금 알고 뭐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이제 이번에는 안 되고 요다음 내년이나 또 하자고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느 국회의원이 이걸 이렇게 좀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야.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그래. 고맙다고 그래.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또 노력을 좀 더 했더니 그 동료 또는 후배 의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 예. 하여튼 그 잡지진흥법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잡지인들이 조금 조금. 그건 아직 뭐 100배도 더 해요. 지금 우리가 5천 회원이나 있는데 5천 회원한테 만약에 1억씩 줘서 5천억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당장 말이야. 그렇게 되면 몇 사람씩 말이야 하면 10,000명, 20,000명씩 채용을 할 수 있잖아. 고용 창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 매거진 TV를 만든 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게 뉴스보잖아요. 그러니까.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발행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각자들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는 타국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거진 TV를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4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왕수상 대통령만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예, 예. 지금 한 500명 만났거든 그동안. 그로 인해서 제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자랑 차원이 아니라 사실적인 차원에서 한두 가지가 설명할게요. 사우디 왕을 2003년부터 30불 배럴당 30불 하던 유가가 50불, 60불씩 더블로 된 거예요. 갑자기 6,500억 불이 생겼다 그거야. 이 왕 얘기가. 이 6,500억 불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는 그거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른다고 말이야. 아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뭐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냐고. 아니 자꾸 그러는데 또 옆에 장관들이 여러 사람인데 아 저 아이디어 한번 내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 얼핏 글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히랍식으로 하면 그리스 스타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든다고. 그리스 스타일이 뭐냐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지금 생산품이 없는 나라야.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사냐? 옛날 선조들이 뭐 니오니아식 뭐 도리아식 히랍 시대에 뭐 이런저런 그 건물을 많이 지어놔서 유럽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한 바퀴 돌아가면 1년 먹을 게 생긴다 그거야.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게 그리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그 기름이 다 떨어지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건 그렇게 좋은 건물을 많이 지어놓으면 그런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얼핏 지금 생각이 그냥 드는 거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거 좋겠다고 이제 뭐 장관이고 왕이고 다들 좋아하는 거야. 다만 그 공사는 한국 해주라 말이야. 나는 조국을 늘 잊지 않는 거야. 한국 해주라고. 한국에서 좀 한국에 여기 하면 그 건물 잘 지니까 그저 사우디 수도 그 시청이 현대건설에서 진 거예요. 그게 국보입니다, 그 나라. 예. 또 카타르의 쉐라톤 호텔도 현대에서 졌는데 그것도 그 나라 또 국보야. 그러니까 건설하면 코리아가 잘 되니까 코리아한테 공사를 주라고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느 장관이 아니 영국이나 독일 건설업자들은 공사 끝나도 연락처를 놔두고 가는데 한국은 공사가 끝나면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가는 바람에 연락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할 거 없다고, 네,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낼 테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소개하고 이런 거 일치 안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거 이제 서로 이제 고맙다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다 욕심이 한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안 해야지 시작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서울경제에다가 제가 칼럼을 썼어요. 그 다음날 사우디 가 보니까 6,500억 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 또는 대기업인들이 사우디에 관심을 가지면 제2의 중동보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왔다 말이야. 꼭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그 다음 날 서울경제 사장이 전화 왔어요. 그 당시 총리가 이해찬 총리였어. 지금 대표하는. 이해찬 총리가 전화 왔더래요. 아니, 저 오늘 아침 임선배가 쓴 청양 사람이니까 제가 논산이거든, 충청도. 아니, 오늘 아침 저 임선배가 쓴 그 글을 봤다고. 8월 달인데 이제 10월 달에 한 100명 데리고 가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전화 왔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한 2008년에 우연히 어떤 해외건설협회 회장을 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2005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뭐 좀 출장이 뭐 좀 공사를 좀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임 회장님이 하신 겁니까? 2006년에 150억 불, 2007년에 350억 불, 2008년에 500억 불, 한 1000억 불을 했더라고. 예?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잘했다고 말이야. 근데 2012년에 어디서 또 그 해외건설협회 회장이 바뀌었는데 어디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는데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도 뭐 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임 회장님이 하신 겁니까? 2011년에 750억 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걸 제가 그 언론인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치 불의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돈 따라다니면 영창하는 치코스입니다 이게. 저는 그 원리를 알아요. 누구 개인이 선악 개념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처를 안 가는 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리고 저기 알제리아 대통령이 여기 이분이 이제 알제리아 대통령인데 이분은 아주 김일성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70년대 유엔에서 유엔 의장할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알제리아 대사가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 하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한테는 저는 이론도 지원을 요청하는 바가 없지만 이 애국 갈 때는 뭐 지원이라기보다도 애국 갈 때는 왕수왕 대통령 만나러 가기 때문에 초청으로 갑니다. 그 1등 비행기 부부간 1등 비행기하고 가면 또 최고존 호텔에 최고존 방은 국가 원수, 고단 방은 임덕기 방 정도는 이렇게 예우를 받아가면서 그런 정도만 제가 예우를 받고 있는데 2001년에 갔어요. 가서 이게 대통령실인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가 왜 김일성을 그렇게 많이 도왔는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54년부터 62년까지 8년 동안 프랑스하고 이제 드골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 세계가 다 드골 편이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김일성만 알제리아 편 들어주면서 돈도 주고 무기도 줬다 그래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은혜 갚느라고 내가 그랬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다 같이 친하게 지내겠다. 그럼 그러지 말고 그것은 아주 좋은 내가 가만히 듣다가 제가 자기는 이런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빠할 줄을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나자마자 제가 아주 굿뉴스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남북 평화 정착을 해야 하는데 김정일 그 당시에 김정일 2001년 김정일 위원장하고 친한 사람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당신 뭐 아버지하고 그랬어요. 또 틀림없이 친할 테니까 대통령께서 중간 역할 해가지고 남북 평화 정착하는데 앞장서란 말이야. 그랬더니 좋다고 말이야. 기가 막히다고 말이야. 그게 내가 한국 정부로부터 국빈 방문을 시킬 테니까 한국에 왔다 가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자고. 그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빈 방문을 시켜서 이번에 한국을 왔습니다. 예. 이건 알제리아하고 한국에 이분이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환영 대회를 해드렸죠. 그 한국을 다녀간 후는 모든 공사를 한국으로 다 주는 거야. 그 알제리아가 얼마나 석유만 나는 게 아니고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서 유럽 가스 전체 사용량의 40%를 알제리아에서 터널로 해가지고 펌프로 해서 지중해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뭐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고 거기서 공사를 많이 엑소는 모르지만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우리가 해요. 그동안도 많이 하고.
그런 경제 외교를 제가 많이 하셨네요.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다 잡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간지만 중심으로 하니까 나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일간지 돕는 걸 돕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못지않게 잡지 협회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로가 말이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왔을 때 잡지인들이 지금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각서에도 다 뭐 이런 미션이 골프 잡지에 나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 잡지인들이 개인적으로 각자들 그냥 하나씩만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잡지인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방송에 생겼잖아요. TV랑 방송에 있기 때문에 잡지인들이 그렇죠.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주 이런- 중요한 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잡지인들도 저한테 그러는 그럼.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도 한 아니 목소리가 유엔 나야 사무 5천년 역사에 유엔 사무총장 만든 것은 잡지에서 했지. 예, 그러니까요. 잡지 회사에서 지금 그 회장님이 임덕 회장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사람은 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그게 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게 그냥 뭐 한 번 몇 번 해가지고 딱 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미국이 반대하는 성명을 2번 냈어요. 이번에는 아시아 차례지만 2005년에 이번에는 아시아 차례지만 꼭 아시아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필요 없다. 유엔 개혁을 잘할 사람이 하면 된다. 이런 성명을 딱 냈어요. 제가 국제법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국제 관계를 알으니까 미국이 반대 성명하니까 뭐 제가 이제 이게 선거운동 반사모 조직하고 뉴스에 좀 여기에 나니까 아니 미국이 반대하는데 이거 되겠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정책은 어떻게 하면 바꿔지는 거네 안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를 만나서 미국이 이런 성명을 냈는데 아시아에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성명이 났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아시아를 못 지키면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을 내놔야 한단 말이야. 딱 그랬지. 왜 그러냐고. 아니 아시아도 못 지키면 말이 되냐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안보리 이거 빨리 본국으로 연락해서 성명을 내도록 하라. 이번에는 아시아 차례다. 만약에 아시아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안 나오면 우리는 거부권 행사, 비토 파워를 행사하겠다. 성명서를 내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하겠다고. 또 러시아 대사는 또 러시아하고 미국은 또 그런 거 좋아하는 나라니까 서로 얘기를 또 했지. 그랬더니 우리 거기도 성명서 내도록 하겠다고. 당장 연락하겠다. 그래서 2005년 10월 달에는 중국에서 이번엔 아시아 차례다. 만약에 아시아에서 안 나올 경우 사무총장이 안 되면 우리는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성명이 2005년 10월 달에 나왔어요. 11월 달은 러시아에서 또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못 했지. 지금 볼턴 대사가 유엔 대사 할 때 성명서를 2번이나 낸 거야. 아시아 차례지만 꼭 아시아에서 할 필요 없다고. 거기는 폴란드 대통령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 이제 완전히 그걸 극복을 하고 만장일치로 유엔 사무총장 선거 사상 만장일치로 당선된 것은 반 총장님뿐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죠. 그것도 인도에서 앞장서 가지고 해줘서 그 싱 수상이 아주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저기 너무 고맙죠. 그 후세에 어떤 부로 남고 싶은지 하고요. 그 잡지인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이거 한번 그 마지막으로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라기보다도 저는 우리 동료 잡지인 여러분들한테는 참 너무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다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냥 흐뭇하게 미친 사람들이지 혼자 하늘 보고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다 이게 얼마나 광고 하나 하기가 어려운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임덕기 빼놓고 다 영웅들이야 영웅들.
정말 애국심 다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걸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잡지인들한테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특히 정치인들 내지는 국민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잡지의 역할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예? 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얼마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 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출마한다고 해도 누가 내가 운동해 줄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선거 이 유엔 사무총장뿐 아니에요. 각 분야별로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말 뭐 100불을 나왔던 뭐 몇 분야 이것만 자꾸 따지는데 100불을 나오든 만불을 하든 100만불을 내든 이걸 한 권이라도 내는 잡지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잡지인들이 용기 100배 하셔서 더 열심히 하시고, 다만 정부나 또 아직 우리 대기업인들도 잡지에 대한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신문은 일간지는 하루에 보면 그만 쓰레기통으로 가고 뭐 하여튼 어쨌든 끝나는 거지만 잡지는 월간지면 한 권 가지고 한 달 내내 보는 거 아니에요? 돌려가면서. 그렇죠. 한 권이 몇백 부, 몇천 부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얼마나 그전에도 우리 사상계니 우리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대학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평생 동안 영향을 주는 게 잡지라고. 예, 잡지 영향력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더러더러 저 종합청사 가보면 갈 때가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임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으니까 누구시더라 그러면 아니 임 회장님은 저를 모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오 나를 그러니까 아니 디플로마시를 봐야 고시 합격하죠. 요즘 이게 고시 하는데 우리 이 디플로마시가 옛날에는 타임리도 있고 그런 게 다 없어졌거든. 여기는 아주 자료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 예. 성명서, 뭐 공동성명, 뭐 정상들 회담 내용, 사진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 예? 그러니까 아주 자료도 없이 역사 공부도 되고 정치학 공부도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디플로마시뿐 아니라 세계 정상들을 중심으로 한 잡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국 여왕 특집을 냈더니 영국 여왕이 14년 전에 추규호 대사라고 하는 분이 주영 대사를 하셨어요. 영국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디플로마시 덕에 영국 여왕하고 데이트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시임장 제정하러 이제 수십 명이 같이 외국 대사들하고 같이 여왕을 만나는데 여왕 만나러 도착하자마자 왕실에서 딴 사람 다 가더라도 대사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대요. 끝까지 기다리니까 여왕하고 추기호 대사 두 분만 남은 거야. 그러더니 이제 이 여왕이 옆방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 여왕을 따라서 옆방으로 갔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왕 특집을 보이면서 말이야. 아 이게 한국에서 나왔다고 말이야. 그런데 내 사진을 이렇게 잘 찍은 거야. 처음 봤다고. 응? 어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너무나 잘 나왔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해서 창간호. 네, 창간호. 예. 요거 이렇게 한 거. 예. 주한 미국 대사들, 대사. 역대 대사들 그때까지. 예.
현재 미국 국익은 그 요거는 야당 당수 야당 김영삼. 김영삼 예. 정일근 의장님이 축사 국회의장 하실 때, 여기는 김종필 국무총리, 여기는 김영삼 야당 당수, 각 나라 대사들, 미국 국회의장이 또 축사, 카날부터 의장, 보물로 장관. 여기는 존슨 대통령 부인이 이제 축사 또 창간사. 예. 재밌는 건 여기 그 미국 특집이니까 미국 국기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현재 국기, 또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그 당시에 이건 아주 희귀본이죠. 이건 주한 미국 대사 한국에 있다. 혈맹의 우위 이제 여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12나라. 이게 나가면 서울에 있는 대사들이 관심사야 지금. 그 창간호 이게 창간호부터 계속 이렇게 이 한 권의 일년입니다. 이 한 권에. 근데 이거 굉장히 이거 자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1975. 예, 5년부터. 5년부터 75년부터 계속해서 이쪽이 그럼 올해가 45주년인데. 예 45주년 예. 이쪽에서 창간호에 내세요. 사해 합류. 사해라고 하는 건 이제 세계라는 뜻이거든. 동서남북 사해. 이런 세계 평화 사상이 그립니다 이게. 저 고래 경자거든. 고래는 바다가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경지해대 무량은 마음대로 마시냐 무한하게 마신다고 말해. 예? 이쪽에는 큰 새붕자인데 큰 새는 하늘이 높은 것을 믿기 때문에 이무입이 마음대로 나르고 다닌다. 내가 이거 외국 갈 때 비행기 타면 이 글 생각이 나요. 아주 멋진 글.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써오셨는데 대단한 글이에요. 멋진 글. 매거진 TV는 모든 잡지인들의 희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